안녕하십니까. 이제 잘 들리죠?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뭐 제 목소리는 잘 들릴 거예요. 그죠?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7기에 진행하고 토요일 날 시험 보죠?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먼저 기준서를 한번 저랑 같이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하나 푸는 것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 문제 연수 문제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시험에 좀 그게 좀 그 정도보다 좀 쉽게 나오겠죠. 그죠? 한두 개가 꼬여 있을 거예요. 꼬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어렵게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합격 라인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준서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서 책자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얘는 넘어가고 여기부터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여기부터 질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등급 구분에 대해서. 이 등급 구분은 여러분들 시험 나올 적에는 보면은 요 1번에 해당되는 게 나올 거예요. 1번에. 여기 1번 하고 2번 하고 3번이겠죠. 이렇게 얘네들은 뭐냐면 뒤에 것은 거의 안 나올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나머지는 적고 1번에 해당되는 제7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조에서 얘 승용형이냐 SUV형이냐 RV형이냐 나눠지는 것은 형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스타렉스라든가 아니면 스타리아 얘네들을 승합으로 보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관리법적으로 승용 승합 11인승 이상부터는 승합이다 따지는데 지금 여기 등급 구분은 형상으로서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승용형은 세단형을 얘기하는 거죠. 밑에 여기 쫙 써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고 SUV형은 8인승 이하 다목적형 예를 들어서 소렌토 같은 거 그래서 8인승 이하 다목적형이다 생각을 하시고 다음 세 번째 RV형이 있습니다. RV형 같은 경우는 15인승 이하의 미니밴 스타일이다.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채팅 있네요. 소리가 안 들리면은 설정 제가 얘기해도 모르죠. 일단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승용형, 세단형, SUV형, 다목적형, RV형, 미니밴 스타일이다 했습니다. 뒤에 승차 정원에 따른 구분에서는 거의 나올 확률이 거의 적다. 화물차는 나올 확률이 적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등급이 구분되면은 개수가 따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7조에서는 등급과 등급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7번에 등급 개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국산이냐 수입이냐를 정리를 하실 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 차대번호가 K가 아닌 거입니다. K가 아닌 거. 나머지 수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산 수입 얘도 중심적으로 써놓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써놓아야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뒤에 가면 갈수록 뭐 그것도 가끔씩 쓰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따져보면은 27, 28, 29페이지에 보면은 승용형, SUV형, RV형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승용, SUV, RV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국산인지 수입인지 쓰시고 그 다음에 등급 분류를 해서 표를 완성을 지면 되겠습니다. 표를 완성 지는 것은 8페이지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등급과 등급 개수, 사용년, 그 다음 사용년 개수, 잔가율, 총개월까지 여기까지가 8페이지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절대적으로 틀리면 안 되겠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용용 개수 있습니다. 사용용 개수 같은 경우는 큰 거에 짠 거 뺀다 했습니다. 요 내용으로 보면은 표로에서 뺀다고 그랬죠? 그죠? 생각나죠? 평가 1, 큰 거에서 채트 돈을 뺀다 했습니다. 대신 연끼리만, 월은 총개월 수를 산출하기 위해 써먹는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과 총개월 수를 따져서 해당되는 사용년 개수와 여기서도 국산차와 수입차가 나눠진다는 거 유심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숫자 말씀드리는데 뒤쪽에서는 가감점 할적에는 국산 수입 잠깐의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쪽에서 사용용 개수라든가 이 잔가율에 대해서 등급에 대해서 틀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승용형, SUV형, RV형은 이렇게 나눠진다. 나눠지지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국산과 수입이 나눠진다는 것도 기억을 꼭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8페이지까지 어떻게 해요? 승용 SUV, RV 구분하고 국산 수입 구분하고 등급 개수, 사용년 개수, 잔가율, 총개월까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10조부터는 사실적으로 산식이 들어가지는 거죠. 그죠? 10조부터는 산식이 들어간다. 평가서에 제일 먼저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정가격을 산출해야 돼요. 보정가격 산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기준가격을 설정이 들어가서 얘를 보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정을 한 결과값이 보정가격이 됐어요. 얘를 산출하는 거죠. 얘를 보정가격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이 설정이 된다. 그 기준가격은 위와 같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험가격으로 정한다. 보험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단 없을 때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이것처럼 아래 산출식을 적용시켜서 이 기준가격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험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정한다. 없을 때는 산출한다. 그죠? 그래서 산출할 적에 신차가격으로 감가율을 정하는데 그 감가율은 어떻게 돼요? 번호표를 찾는다. 밑에 있습니다. 번호표 찾는 방법. 이 평가 월수는 평가 시행일입니다. 평가 시행을 시행하는 월을 얘기한다. 평가 시행하는 월. 그래서 10조는 기준가격이 마무리됩니다. 좀 전에 10페이지에 있는 감가율 번호가 쫙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감가율이 있다. 이런 걸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기준가율이 산출되면은 보정이 있죠. 보정은 뭐예요? A와 B가 있다 했습니다. A와 B가. 요 A는 분기별인 보험가액을 월별로 전환시킨다 했습니다. 월별로 전환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준가격이 보험가격으로 설정됐을 때는 A 월별 보정을 꼭 한다. 보험가액 플러스 A 월별 보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차가격 산출했을 때는 A를 하지 않는다. 그죠? 월별 보정이기 때문에 월별 보정 기억 꼭 해주셨다가 해당되는 달에 해당되는 프로스를 갖다 넣으면 되겠죠. 기준가격에다 플러스를 넣는다. 요 개수는 뒤에 뭐가 붙어요? 퍼센터가 붙는다 했습니다. 퍼센트가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B는 있는 경우만 한다 했습니다. 있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하냐? 요 기준에 따라서 하죠. 항상 책자를 넘기다 보면은 시험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히 넘기지 말고 항상 페이지를 글씨를 봐가면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모션 감가액은 여기 있다. 얘다 얘. 얘를 적용시킨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적, 시기적, 개인적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일정한 금액으로 해서 정해서 잔가율을 곱한다 했습니다. 얘는 있을 때 적용한다. 여기서 전년도 보정가격이란 10%를 더한 거다. 보정가격에 10%를 더한 거다. 그럼 전년도 보정가격은 10%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수점이. 그럴 땐 올려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서 보정 가격까지 산출이 됐죠. 다시 승용 SUV, RV를 구분하고
국산 수입을 구분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등급 개수 5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가서 사용년 개수, 그 다음에 잔가율, 총개월수, 마지막으로 고정가격은 기준가격 빼기 월별 고정이다. 참 고정가액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값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내는 데 있어서 얘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100점 안 맞는다 생각하면은 얘를 한 번 더 한번 확인 사살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 13조부터 20조까지 13조부터 20조까지 얘네들은 종합상태 간접정보죠. 간접정보. 그래서 하나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행거리 13조 주행거리 평가는 요 산출식으로 하죠. 승용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나올 거. 그러면은 요거 가격과 요것을 산출해서 수식에다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결과값 써주고 요거 결과값 써주고 잔가율을 가져다 쓰고 해서 다시 가격 차이, 그죠? 그 다음에 거리 차이, 가격 차이와 거리 차이를 내야 돼. 그죠? 가격 차이는 10% 가격이다 했습니다. 10% 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당연히 아까 전에 올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올려서 여기다 기억을 써주시면 되겠죠. 거리 차이는 먼저 표준주행거리 설정해야 돼. 표준주행거리 설정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개월수가 있겠죠. 총개월수에다가 1.66 곱하기 1000 해서 나오는 즉시 현재 주행거리를 빼면 되겠습니다. 표준 주행거리 산출 후 빼기 현재 주행거리를 뺀다 했습니다. 이것은 주행거리에 대한 적다 많다에 대한 가감점이 이루어지는 거고 분량 이것도 하나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주행거리 표시기가 고장인 경우, 조작 흔적이 있는 경우 30% 감점한다. 보정가격에 얘가 감점이 들어가면은 적다 많차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행거리에서는 조건부가 달려있죠. 어떻게 해요? 가점은 15%, 감점은 30%를 초과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또한 B랭크 손상 이상, B랭크 또는 C랭크죠. 얘네들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점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가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습 문제 펠리쉐이드인가 벤츠인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있을 거고 이러한 단서 조항이 있다. 13조. 14조 차대 번호는 그냥 분량이었을 때 어떤 분량 부식 훼손상이 등등 도말이 있을 때는 감점 예로 한다. 15조는 배출가스는 초과됐을 때 요렇게 해서 진행한다. 감점 개수는 페이지 넘기면 무조건 산출식 밑에 감점 개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솔린 경우와 디젤인 경우 따로 나눠서 적용시킨다. 여기서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이걸로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걸로 디젤차는 어떻게 16년이죠. 16년. 그 다음에 이하냐 적냐에 따라서 20% 10%를 결정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튜닝 같은 경우는 불법이었을 때 적법이었을 때를 나눈다. 검사 승인을 맡았다 하면 적법으로 가고 검사 승인을 받지 않았다 했을 때는 불법으로 해서 공식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장치와 구조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장치는 수치가 아니고 어떠한 것을 모자를 썼다 아니면은 양말을 신었다 신발을 샀다 그런 내용이고 구조는 내 몸무게가 쪘다, 늘어났다, 키가 컸다 하는 수치를 재원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조는 재원을 얘기한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튜닝 비용은 당연히 시험 볼 적에는 튜닝 비용이 얼마 들었다 하고서 예시 문제가 나오고
또한 잔가율과 사용량 개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장착했다 해서 나옵니다. 그 언제 장착한 시기와 오늘과 차이를 해서 해당되는 사용량 개수와 잔가율을 적용시킨다. 다시 얘기해서 잔가율과 사용량 개수는 튜닝 시점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이력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했습니다. 그럼 보정가격, 감점률은 모르죠? 감점률은 밑에 있다. 그러면은 6가지가 있댔어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제목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그 다음에 화재, 그죠? 침수, 화재,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전손, 수리 이력, 공사장, 수산물에 따라서 감점률이 틀리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요 수리 이력 평가는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이렇게 아래에 단서 조항이 어떻게 붙었어요? 사고가 있는 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고가 있는 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품값도 100만 원 이하도 적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 국산은 100만 원, 수입차는 300만 원으로 해서 이하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 수리 이력, 그 특별히로 감점은 부품값이 100만 원, 300만 원 이상 초과를 하고 또한 사고가 없을 때 진행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변경도 뭐 똑같은 공식입니다. 똑같은 공식. 감점률을 찾는 겁니다. 감점률은 아래와 같이 한다 했습니다. 뭐 얘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19조 색상 평가. 색상 평가는 2번 한다고 했습니다. 2번. 첫 번째, 무채색이냐 유채색이냐 따라서 하고, 두 번째, 사용 중에 이러한 작업이 들어갔을 때 한다. 얘는 따로따로다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채색인 경우는 이렇게 감점을 하면 된다. 감점 개수는 당연히 밑에 있겠죠. 밑에 있어요. 그럼 얘를 보게 됐을 때는 여기는 소형차는 색깔이 컬러틱해도 감점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죠. 1등급부터는 감점한다. 얘를 여기 사용용 개수로 해서 곱해서 적용시키면 되겠고, 또한 사용 중에 이 유채색, 무채색과 별도로 평가가 한 번 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사용 중에 전체 도색이 발생됐다. 사용 중에 색상 변경이 발생됐다 했을 때는 요걸로 감점한다. 여기서 감점이 없을 때는 요 공식대로 그대로 하고, 위에서 유채색으로 감점이 있을 때는 반절만 한다 했습니다. 반절만 한다. 이 옵션 평가, 옵션은 크게 단품목과 패키지로 나눠진다 했어요. 하지만 중복이었을 때는 패키지를 가점한다. 또 단품목에서는 중복이었을 때는 썬만 가점한다. 얘를 정리해서 놓으면은 최고 작은 게 내비, 그죠? 내비. 그 다음 큰 게 썬, 그 다음에 패키지겠죠. 패키지인데 순서대로 3개가 다 있다 하면은 작은 건 안 쓰면 되고, 순서대로 2개가 있다 하면 썸만 하면 되고, 순서대로 내비만 있다 하면 내비에 대한 가점만 하는데, 내비는 대형차는 하지 않는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패키지는 가산할 적에는 안전과 편의를 따로 구분해서 하는데, 구분이 제외가 아니고 항상 감점률은 더해서 한다. 더해서 가점률을 적용시킨다 했습니다. 더해서. 감점은 옵션에 대한 감점은 어떤 옵션이든 무조건 이렇게 감점한다. 무조건 다 한다. 무조건 다 한다. 어떻게 견적액에다가 0.9를 곱한다. 실비 감점한다는 거죠. 그 다음